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NS 트렌드 이유와 분석을 시작으로 해서 9주차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민들레 미디어 김유성 강사입니다. 동대문 지역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 예술인 분들, 그 다음에 상인 분들, 그 동대문에 계시면서 자기의 이제 분야를 어떻게 홍보할 건지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에 대한 컨텐츠가 되게 활성화됐잖아요. 일주 차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들어가기보다 현재 그 온라인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총 4가지 섹션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현재 SNS 트렌드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합한 SNS 채널은 무엇인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유튜브가 대세죠.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에 대한 플랫폼의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동영상이 왜 정말 중요한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그런 콘텐츠를 이용해서 나만의 그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물이 뭔지 이제 한번 쭉 볼 거예요. 자, 그럼 트렌드를 한번 볼게요.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아웃서베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서베이 기관을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보 탐색 이용 사이트를 보면 현재 지금 한국에서는 네이버 사이트가 가장 이용률이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다음 같은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의 1호 초창기 그런 사이트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그 정보에 대한 싸움이 네이버가 좀 앞질러 갔죠. 그래서 어느서부터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고, 제 생각엔 아직도 다음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매니아층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저기 다음 좀 골수분들 계시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음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여기 데이터에서도 보시면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다음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분들, 그리고 10대이신 분들은 구글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계시고,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정보에 대한 검색 그 데이터가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에 비해서 알고리즘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국내 광범위한 이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색을 할 때는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검색을 하게 된다. 그러면 1년 전과 지금의 사이트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매 년마다 한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이제, 미디어 일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매 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1년 전에 비해서 현재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는지. 예. 자, 1년 전에 비하면 SNS, 유튜브, 포털 사이트 그 개념을 나눠 봤을 때 유튜브가 상당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예. 왜? 이건 뭐 코로나를 떠나서 그 동영상에 대한 니즈가 그 전부터 계속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네이버가 기본적으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접근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나오고 그 증가세가 잠깐 좀 멈췄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포털 사이트가 아닌 동영상을 왜 보는 걸까요? 자, 보면 첫 번째가 궁금한 내용을 영상으로 자세히 보고 싶어서. 저만 해도 왜 텍스트, 옛날에는 왜 우리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왜 신문 같은 거 봤잖아요. 왜 우리 어렸을 때 신문 보고 그 안에 보면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미지가 나오면 사진 되게 재미있게 보고. 그런데 요즘에 이제 영상 안에 모든 게 다 내가 알고 싶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상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소리, 영상 4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도 나오지만 그 영상이 길 영상이 아니라 짧은 영상 안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검색을 하고 들어가면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 댓글 기능도 있잖아요. 또 실시간 라이브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대한 이 종이 신문 그런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내에 우리가 많이 이용했던 소셜 네트워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유튜브죠. 그리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여기도 지금 밴드를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예. 밴드 플랫폼 자체가 약간 좀 그 내부 아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나 그런 뭐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자신의 정보를 노출하는 그런 개념을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는 밴드, 그리고 남자 10대 사람들은 역시 유튜브로 많이 접근을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과 20대, 30대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컨텐츠나 내용들을 올리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글, 사진, 영상, 댓글 업로드,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을 많이 써요. 이제 인스타그램 자체가 지금 인스타그램 회사가 이제 페이스북에 인수가 돼가지고 하나의 회사죠. 예.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 플랫폼 자체가 최근 2년, 3년 전부터 페이스북, 블로그를 선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동영상이 추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1년 전부터 동영상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해시태그 기능이 이제 검색률이 또 많이 올라갔죠. 예. 그래서 뭐 이전에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만의 쇼핑몰이나 페이스북으로 노출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인스타그램으로 옷도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유튜브를 딱 개념으로 봤을 때 재미 위주죠, 재미. 유튜브를 일단 재미 위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유용한 콘텐츠. 유튜브는 정말 제 생각에도 공중파 뉴스나 공중파 신문사보다 오히려 정말 광범위한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그거죠.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 필터링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흥미 위주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 동영상을 공유하고 지인, 친구와 교류를 하게 된 그런 용도로 쓰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 보면 나눠지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나눠지고, 페이스북 블로그도 나눠지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 파워 블로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다 아시죠? 그래서 뭐 자기의 파워 블로그, 인플루언서 블로그 안에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최근엔 너무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블로그에 대한 광고 인식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인지도가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에 대한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나 관심사 다이어리 형식으로 좀 많이 쓰는 패턴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페이스북에도 광고 기능이 있어요. 광고 기능이 자기가 오히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비해서 페이스북이 광고 세팅하는 게 더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나이, 연령대, 지역, 뭐 가격까지 해가지고 최종 광고 비용까지 매칭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광고를 띄울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이제 1년 전 대비 이용 증가 감소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오늘 그 첫 번째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런 패턴이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무조건 너 유튜브에? 나 유튜브 한번 해볼까? 라고 무조건 달려들다가는 목적 없이 만들다가 상처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말어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셜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 패턴으로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소비자에게 하나라도 더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2차시, 3차시, 4차시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면서 뭐 카드 뉴스도 배워보고 유튜브도 한번 쫙 찍어보고 또 디자인도 해보고 팜플렛도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 하나하나 콘텐츠가 이 SNS에 맞춰가지고 노출이 될 때 더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동대문 지역의 예술인분들, 분들은 자기의 활동 영역을 충분하게 또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동대문 지역의 또 활성화를 위해서. 예. 근데 옛날처럼 뭐 전단지나 뭐 광고지를 길거리에 뿌려다니면서 우리 뭐 모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알리는 게 그게 필요성이 얼마나 클까요? 예.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 다 몰리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아셔야 되고, 1년 전 대비 증가한 게 유튜브, 감소한 게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지금 블로그는 하나의 약간 좀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안에 텍스트 들어가고 이미지 들어가고 동영상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제 생각에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블로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왜? 기본적으로 블로그가 네이버와 다 같이 연계되어 있고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만 제대로 넣게 되면 우리가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거와 가장 연관될 수 있는 게 블로그거든요. 근데 이 블로그가 지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대한 그 플랫폼에 막혀가지고 지금 딱 중간 지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 시장을 지켜봐야 되겠죠. 또 블로그가 어떤 플랫폼으로 또 변형이 할지. 인스타그램이 머리를 잘 썼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진이 4대4 1대1로밖에 안 들어갔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16대 9로 올리고 싶고 1대1로 세로로 올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동영상도 올라가고 사진도 다양하게 효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니즈가 많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블로그를 앞질러 갔던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소셜 미디어별로 흥미성, 유익성, 신뢰성을 보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흥미적인 부분과 유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흥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올라오는 정보들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거,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 볼까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약간 떨어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광고가 많은 소셜 미디어는 무엇인가 라고 보면 유튜브도 광고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으로 그 구글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광고를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뭐 앞에도 붙일 수 있고 중간에도 끝에도 붙일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광고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료 계정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 계시죠. 이제 그만큼 이제 유튜브 블로그에 광고가 많이 들어가고, 인스타그램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 형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보통 홍보 영상 기준으로 해서 5분을 넘어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러냐, 요즘 트렌드가 사람들이 영상을 오랫동안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내용만 빨리빨리 보고 싶고 우리 회사의 중요한 부분들만 보고 싶어. 나중에 우리 동대문 여기 분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겠다 싶을 때는 2, 3분 이하의 짧은 영상, 이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상 안에 사진과 글이 다 함축되어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콘텐츠 비중이 차후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한 달 내에 계속 이용했던 사이트를 보면 국내에서 네이버에 대한 이용 포털 검색 사이트가 비중이 가장 높고, 구글은 남자, 특히 10대 사람들이 구글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왜? 검색을 해도 그 연계된 그런 검색 결과가 분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구글이.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파워링크에 대한 개념이 있다 보니까 광고가 맨 처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블로그, TV, 뭐 영상, 그 다음에 뉴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한눈에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한번 걸치고 보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검색하고 한 칸 띄고 또 다른 내용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는 게 구글이죠. 예. 요즘 청소년들 보면 이제 그런 검색어를 막 돌려가기 싫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구글에 대한 검색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검색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서, 반절 이상이신 분들이 익숙해서, 그리고 다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홈 화면이 해당 사이트로 연결된 자기 컴퓨터에 지그찾기 해놓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음, 그리고 원하는 검색 결과를 정확히 보여준다. 예. 그러면 이 포털 사이트의 최근 검색 키워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리, 맛집, 음식에 관련된 검색 키워드가 많이 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지역에서 맛집을 하신다, 음식점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의 광고를 구글로 하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키워드 검색 카테고리에서 이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죠. 네이버에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면 구글이 가장 높고 네이버 다음 순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적합성, 유익성, 신뢰성. 확실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 다음이 기본적으로 정보에 대한 싸움이고 알고리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검색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적합성과 유익성의 부분에 대해서 구글에 대한 그 반응이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신뢰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이버와 다음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은 광고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콘텐츠를 보면 뭐 광고다라는 느낌이 들면 바로 좀 닫는 경향이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 또 연관 검색해서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가벼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제 이 부분들은 뭐 사람들이 크게 뭐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그 인물에 따라서 뭐 시장 판도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다, 이런 콘텐츠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이거에 대한 관련 생각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SNS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고, 어떠세요?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SNS로 내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게 아마 좀 대략적인 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SNS에서는 어떤 게 나에게 맞을까 한번 보시면, 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것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요즘 플랫폼들이 내가 할 수 있게 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렇지만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광고 대행사를 끼거나 외부 인력을 통해서 세팅을 하거나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보면, 자, 이 모든 플랫폼들이 콘텐츠 기본 방식이 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활이나 우리 동호회나 내 콘텐츠를 알리고 싶을 때 나 글만 잘 써. 의미가 있을까요? 글만 잘 쓴다고 해서 포털 사이트, SNS에 노출되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미지, 사진 잘 찍어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그 트렌드가 뭐예요? 동영상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동영상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한 기본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에 대한 그런 개념을 알고 이 SNS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할 게 정말 광범위해지죠. 자, 블로그에 콘텐츠 하나 만들고 페이스북까지 연계되고 인스타그램까지 연계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들어가고, 거기에 플러스 유튜브까지 하게 되면 이 유튜브 콘텐츠를 블로그에다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4개의 핵심 SNS는 하나의 콘텐츠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고 있으면 굳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동아리 알리고 할 때 외부에 돈 맡기고 할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왜 동영상이 대세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내 사업을 알리고 싶을 때, 나라는 사람을 알리고 싶을 때, 이 유튜브 개념에 유튜브 채널 아트에 자신이 만든 컨텐츠를 올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2주차, 3주차 때 한번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이게 대문의 역할이거든요. 자, 유튜브 채널 아트죠. 채널 아트 딱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동아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 무엇을 팔고 있는 사람인지, 뭐에 관심 있는 사람인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앞으로 몇 년간은 그렇게 판도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워낙 DB 싸움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그 동영상 콘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판도가 쉽사리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기 동영상에 자신의 생각, 영상을 한번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텍스트, 그림, 영상, 소리가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동영상이다. 네.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조합시키고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런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플랫폼은 열려있고 누구든지 손에 쥐어져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왜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자체가 스마트하기 때문에 폰이에요.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스마트해야지, 그러면 이런 콘텐츠를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 그리고 자, 영상에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장문으로 막 써놨어요. 안 보잖아요, 사람들. 근데 이렇게 눈에 띄게끔 사진 플러스 제목을 써주고, 최근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먹고, 요즘 뜨는 게 또 이거죠. 음식을 먹으면서 ASMR이라고 하시죠. 자신의 먹는 소리를 영상을 통해서 들려주면서 식욕을 좀 자극하는 그런 컨텐츠가 많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ASMR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동영상 컨텐츠다. 자, 그럼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제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것처럼 비주얼적인 내용 제공하고,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하고, 음악, 화면 동시 다 나오고, 습득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아시죠? 요즘 어르신분들이 유튜브 더 많이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에 대한 콘텐츠가 날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우리 동대문 주민들이나 지역 우리 예술인분들이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시공간 제약 없이 편리한 이용, 몰입도 올라가고, 이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상에 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예. 광고에 보면 그런 게 있죠. 되게 감동적인 영상이야. 근데 나중에 보면 보험 영상이야. 근데 영상을 끝까지 다 보게 돼. 예. 그런 이제 브랜드, 광고, 이제 영상을 통한 그런 홍보 마케팅 그런 효과를 좀 거두고 있는 그런 게 있고,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의 약자로 가지고 우리가 왜 입에 전달된다 하면서 손쉽게 누구든지 공유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동영상 이제 그런 개념인 거고. 자, 그런데 이제 유튜브를 아무나 막 했어요. 근데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막 하면 돈 많이 벌겠다, 돈을 벌 수 있다 해요. 접근해요. 그리고 내 영상을 사람들이 다 볼 것이다. 내 이야기는 무조건 새롭고 재미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부업으로 할 수 있다.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부업으로 한다는 게. 그리고 카메라만 있으면 투자가 필요 없다.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더욱더 퀄리티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분석이나 연구 조사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잘 되는 유튜브를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 7가지 다를 모르고 무조건 유튜브를 시작하고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거의 대부분 힘들어하고 하다가 말아요. 왜? 지금의 유튜브는 옛날에 처음 했던 것처럼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택하는 그런 초이스가 보는 사람들에게 있잖아요. 연구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유튜브를 시작을 하셔야 되지, 돈만 목적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분들이나 이제 자기의 컨텐츠, 자기의 제품이나 자기의 회사를 알려야 되는 목적으로 기획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정보 전달의 의미로 유튜브를 꾸준하게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더 알차게 돼요. 사람들이 좋은 정보다 싶은 콘텐츠들은 클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중요한 거죠. 다만 돈만 바라보고 진행하게 되면 방향성이 흩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초보자분들은 자기의 생각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기획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우리가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비 리스트를 딱 보면 우리가 영상 콘텐츠에 대한 필요 요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 삼각대 조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딱 보면 일단 카메라는 필요하겠죠. 카메라는 필요하고 삼각대도 필요합니다. 없어도 되지만 삼각대가 필요한 이유는 안정적인 또 영상을 잘 찍기 위해서 필요하죠. 가성비 대비 좋은 걸 구입하셔가지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카메라 보면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DSLR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고, DSLR에도 종류가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렇지만 우리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우리 동아리에 좋은 컨텐츠를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잘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고 만들어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이크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마이크는 천차만별이긴 한데 이렇게 유선 마이크, 그 다음에 지향성 마이크, 무선 마이크 이렇게 있습니다. 다 종류가 다 틀려요. 유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이 길게 돼서만 소리를 딸 수 있는 부분이고, 지향성 마이크는 이 부분이 지향성 마이크가 이제 어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구조로 된 마이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행사장이나 어느 강연장이나 큰 소리를 수음하기 위해서 지향성 마이크를 쓰고요. 무선 마이크와 유선 마이크의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차이가 선과 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자유롭게 이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삼각대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스마트폰 삼각대라고 검색을 하시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맞는 삼각대를 구입을 하시면 되세요. 가격이 2, 3만 원대면 충분하게 가성비 있는 삼각대를 아마추어적인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건 그 삼각대 다리가 길게 노출이 나와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저거 같은 경우에는 그 핸드그립으로 짧게 손으로 잡거나 어디 테이블 위에 거치해서 촬영할 때 쓰면 되는 그런 삼각대입니다. 자, 조명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조명이 왜 필요하냐? 우리가 촬영하는 그런 장소에 따라서 그 장소가 어둡거나 뭐 그늘이 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촬영할 때 우리 비치는 모습이 피사체라고 하잖아요. 피사체를 찍을 때 화사하게 나오고 이쁘게 찍기 위해서는 정면에서 조명이 필요하죠. 원래는 조명이 뭐 정면, 밑에, 사이드, 전문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콘텐츠에 대한 가공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3만 원대, 5만 원대 안쪽으로 해가지고 조명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편집 프로그램. 컴퓨터 편집하고 스마트폰 편집을 일단 나눠볼게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가 되기 이전에는 컴퓨터 편집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죠. 이제 전문가분들은 뭐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나 그 다음에 베가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걸 배우다 보면 좀 힘들어 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찍고 컴퓨터로 옮기고 편집하고 하는 그런 번거스러움보다 스마트폰에서 촬영하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편집 앱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키네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캡컷, 그 다음에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또 다른 비타라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키네마스터와 캡컷,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 편집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텐데 이런 전반적인 오늘 수업을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SNS 트렌드와 이해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수업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